취재팀이 작가 한강을 마중 나간 것은 약속 시간보다 7시간이 늦어진 오후 4시. 본래 항공편으로 오기로 한 것이 안개 탓으로 여수까지 올 비행기가 결항이 된 탓이었다. 오늘하고 힘들었죠? 비행기 놓쳐가지고 어떻게 버스를 탔네 그래도? 이름 앞에 소설가라는 직함을 달기엔 아직 앳되어 보이는 27의 처녀. 그녀가 많은 비평가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소설가로서 이름을 얻은 작품이 바로 이곳 여수를 배경으로 한 여수의 사랑이다. 그 후 2년 만에 그녀는 다시 여수에 왔다. 여수 시내로 들어서면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종려나무부터가 눈길을 끈다. 야자수가 자라는 따뜻한 남국에 온 듯한 느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수에 와서 느끼게 되는 첫인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작가 한강이 여수에서 처음으로 강한 느낌을 받았던 곳은 여수항이었다. 조그만 목선들이 선착장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들. 한강에겐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문득 펼쳐지는 여수항의 고즈넉한 바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곳까지 따지자면 100m나 될까. 제법 큰 규모의 도시인 여수는 그렇게 푸른 여수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수를 두고 아름다운 항구, 즉 한국의 미항으로 일컬어왔다. 그건 여수항에서 보는 바다의 운치뿐 아니라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도 만선이 되는 풍족함이 넉넉하게 보태어진 것일 터다. 오죽하면 여수에 가서 돈 자랑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을까. 그러나 이젠 여수항에서 옛날의 그 융성함을 찾아보긴 힘들다. 억센 어부들의 일터였을 선착장엔 어선보단 여객선이 더 많이 드나들고 그만큼 동네 아이들의 한가로운 놀이터가 되어줄 때가 많다. 조용하던 항구가 소란스러워지는 때 물건을 팔거나 사기 위해 혹은 타지로 가기 위해 같은 여객선을 타고 온 이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흩어져 내리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 여수항엔 다시 고요함이 밀려든다. 2년 만에 다시 찾아든 여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닥 크게 변한 것은 없는 듯하다. 그 당시에도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우연한 기회에 잠시 머물렀던 여수. 이곳에서 한강은 여수를 고향으로 두고 서울에서 사는 두 젊은 여자, 그러면서도 그 고향이 끝없는 그리움의 대상인 한 여자와 한없는 상처로만 기억하는 한 여자를 떠올렸고, 그것이 바로 여수의 사랑이란 단편 소설이다. 자흔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을 주인공에게 붙이면서 한강은 이런 말을 써두었다.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은 자취라든가 흔적이라든가 하는 다소 우울한 단어들이라고. 자취나 흔적이 왜 꼭 우울한 단어들일까? 언뜻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곳 진남관에 서 있노라면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한때 삼도수군을 통제하고 수천의 군사를 훈련하던 그 기세가 이제 빛바랜 단청 속 흔적으로만 남은 진남관의 오늘을 본다면 말이다. 임진왜란 당시 여수는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수군들의 주무대였다. 단층 건물로는 최대 규모인 이곳 진난관이 그 자취인 셈. 또한 당시엔 거북선이 묶여 있었다는 바다가 간척이 돼 지금의 여수 중앙동이 되어 있다. 그들의 업적을 새겨놓은 비석들도 오랜 세월 속에 풍화되어 갔다. 옛날 그 화려했던 시절이 물러가고 이젠 그 세월만큼 잘 여문 고즈넉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여수엔 왠지 모를 우수나 그리움이 배어나는 모양이다. 여수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 남산동이라는 곳을 찾았다. 경치가 훌륭한 것도 명승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작가 한강은 이곳이 고향 같은 느낌이어서 좋다. 좁다란 골목들이 오밀조밀 뻗어있는 남산동의 풍경.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겐 이런 곳이 그녀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는 지름길일런지도 모른다. 남산동은 여수에서 돌산도로 가는 길 중간에 자리 잡은 조그만 동네다. 오른쪽으로는 여수의 상징물이 된 돌산대교가, 왼쪽으로는 여수 시내가 한눈에 건너다 보인다. 여수항이 가까이 있지만 남산동 사람들에겐 조그만 선착장이 따로 있다. 그지없이 맑기만 한 바닷가. 그들은 이곳을 평생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지켜왔을 것이다. 이 한적하고 고즈넉한 여수의 바다에서 그녀는 무엇을 느낀 걸까? 무엇 때문에 여수가 다소 음울한 소설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일까? 여수라는 이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수가 이제 아름다운 물이라 그래서 이 고장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여수 이렇게 여행자의 뭐 우수 이런 한자를 써서 여수가 되기도 한 그런 중의적인 것 때문에 여수를 택한 거예요. 돌산대교로 여수와 연결되어 있는 돌산도. 여수에서 여수 앞바다가 가장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이 이곳이다. 다도해라 많은 섬들이 바다와 함께 경관을 이루는 곳이 여수 앞 한려 해상수도지만 돌산도에선 섬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남해바다의 수평선을 볼 수 있다. 돌산도엔 그 섬 안에 솟은 산이 있다. 해발 323m 정도의 금오산인데 전에도 이곳에 오면 늘상 이 산을 오르곤 했었다. 산을 따라 오르다 보면 눈앞에 칼로 자른 듯한 네모난 바위 두 개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틈만 내놓은 길이 나온다. 바위 굴틈은 제법 길고 어두워서 사람들은 이 돌문을 일명 해탈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돌산도를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모양이라 한다. 신기하게도 그 형상에 맞춘 듯이 산 정상에 오르면 곳곳에 거북이 등 무늬 모양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부러 새긴 것 같기도 한데 바위를 쪼개봐도 다시 그 무늬가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암석이라고 한다. 그런 신비로운 자연 경관을 지나 산을 오르면 비로소 향이람을 만나게 된다. 이곳 향이람은 남해 금산의 보리암, 강화도의 보문사와 함께 3대 기도처로 불린다고 한다. 남해 바다의 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를 지킨 지도 벌써 1300년이 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향이람에서 아래쪽을 보면 실제로 섬 한 구비가 거북이 머리가 되어 남쪽 바다를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곳에 향이람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섬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을 터다.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거북을 닮은 섬. 섬은 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저 멀리 남쪽 바다, 어딘지 알 수는 없어도 자신이 태어났을 그곳을 향한 마음으로. 새벽 4시, 바닷냄새 가득한 여수 어항단지 공판장은 일찌감치 나선 사람들로 벌써부터 북새통이다. 속속 먼 데서 오는 선박들이 도착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선착장 특유의 비린 냄새 속에 하나로 뒤섞이고 있었다. 경매 몇 시부터예요? 네? 경매 몇 시부터예요? 5시. 본격적인 공판까진 아직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요즘은 바야흐로 고등어가 제철인 모양이다. 평생을 두고 봐도 다 못 볼 것 같은 고등어가 공판장 바닥을 가득 메웠다. 처음 보는 장면인지 작가 한강은 오던 잠이 다 깬 듯한 표정이다. 공판장 밖으로는 고등어보단 물량이 적은 갈치와 조기 하역에 한창 분주하다. 양이 적다 보니 많게는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게 요즘 조기 시세라고 한다. 이곳 공판장에선 하루에 상자로 총 10,000개가량이 거래된다고 한다. 요즘엔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조기, 갈치, 고등어가 주종이지만 겨울이면 낙지, 가물치 따위가 합세한다니 공판장은 더 떠들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젊은 도시 사람 눈에야 그게 그것 같은데 물건을 보러 온 아줌마들 눈엔 다 달라 보이나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눈들이 예사롭지 않다. 정확하게 5시 경매가 시작됐다. 그리고선 자기네들만의 손짓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가만 보면 말 없는 와중에도 경쟁은 치열한 모양이다.
위탁을 해둔 터라 뒤에선 아줌마들도 초조하고 여수 사람들의 질팍한 삶이란 이렇게 새벽 가득 들큰한 생선 내음과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일 터다. 소설 속 자은이 26년의 방황을 마감하고 비로소 찾은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 소재마을은 실제로 작가 한강이 여수에서 발견한 작은 마을이다. (2년) 전 그때처럼 이곳에 홀로 와 있다. 노을 지는 이 마을을 처음 보았을 때 소설 속 자은처럼 얼마나 두근거렸었던가. 마을 입구에서 본 전경은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 보았던 들이 탈곡이 끝난 빈 들이었다면 지금은 나달이 익어가는 때란 것. 그리고 한강 자신이 지금은 많은 글빚을 쌓아댈 만큼 바빠졌다는 사실이다. 소설 속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눈이 끝나는 곳에 착하고 둥글게 생긴 무덤 몇 개가 여전히 길가에 돋아 있고 염소 울음소리, 새소리, 두엄 냄새까지 소재마을은 정말 변한 것이 없다.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면 둥그런 만과 다도의 섬들이 파란 바다를 둘러싼 모양들도 그대로이다. 자은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작가 한강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저 정다운 하늘, 바람, 땅, 물과 섞이면 그만인 것이다. 더 이상 외로울 필요도 없는 것. 내 외로운 운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끝날 거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더운 비를 흘려 개펄에 섞이게 하고 나를 낳은 땅의 흙이 내 상처난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하고 싶었노라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곧 상처인 정선과 자은 두 사람을 통해 작가 한강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두 여자에게 고향은 어떤 곳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일까? 오히려 젊기 때문에 어두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밝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은 누구한테나 말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다 상처가 하나씩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을 설정하게 된 것 같아요.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작가 한강. 그녀 또한 그 아픈 삶의 고비 하나를 괜찮게 넘어간 것 아닐까. 그렇다면 다음에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